처음에 초반 조사하면서 그때도 너무 무서우니까 낮에도 무섭다 이렇게 말을 했더니 그때 수사관 한 분이 키가 몇이세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173이요. 그랬더니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요? 그랬더니 170 이상은 납치 기록이 없습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예? 납치 기록이 없어요? 이랬더니 토막살인을 하기에도 힘들고 시체를 유기하거나 폐기하기도 힘들고 심지어 아킬레스건을 잘라서 피를 다 뽑아내는 것도 시간이 너무 할애가 되고 본인 자체가 키가 크기 때문에 납치를 하는 것도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현정님, 저렇게 경찰 조사 초반에 저 얘기를 저렇게 경찰이 했다고 좀 얘기를 저는 과연 정말 정신이 제대로 박힌 경찰이라면 저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더군다나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 좀 보호를 받고 있는 분 아니겠어요? 그런 어떤 지금 뭐 최근에도 이제 이 워치를 이제 끼고 있으면서 사실 이제 본인의 지금 경호 자체가 제대로 안 된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경찰 입장에서 보면 피해자가 아니라 이분은 이제 보호 대상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보호 대상한테 이렇게 겁을 주는 거를 저는 했다라고 정말 믿기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뭐 일반적으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는데 더군다나 여성한테 이렇게 지금 구체적으로 지금 뭐 거의 토막살인 이야기까지 지금 하는 것 자체는 이거는 굉장히 공포스러운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 이거는 경찰이 했다라면 이거는 정말 제가 볼 때는 이건 엄격하게 징계를 해야 될 것 같고 이거는 좀 더 사건 자체를 아마 제대로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호영 변호사, 이런 거를 무슨 근거로 170cm가 넘는 여성은 이런 적이 없다는 걸 무슨 근거로 이렇게 단언을 할까요? 네, 뭐 저도 궁금하고요. 보통은 이제 이렇게 주요 참고인에 대해서 이제 경찰이 조사를 할 때는 그 주요 참고인에 대한 위해 우려를 방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보통 이렇게 주요 사건 같은 경우는 여러 번 또 출석 이제 요구를 해서 조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보통은 뭐 예를 들어서 당일 오후에 부르면 심야까지도 조사가 되는 경우가 또 왕왕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일반적으로는 끝나고 귀가할 수 있게끔 이렇게 차량을 제공을 한다든지 보통은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정상이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장자연 사건과 관련돼서 가장 중요한 그 주요 참고인인 윤주호 씨에 대해서 이런 식의 발언을 했다. 뭐 입에 담기도 어려운 좀 그런 겁이 나는, 제가 들어도 되게 겁이 나는데 그러한 이야기를 그 윤주호 씨한테 이렇게 경찰관이 했다라는 게 맞다면 이것은 강력한 징계 사유가 아닌가, 그리고 좀 감찰이나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낙연 국무총리까지 조금 경고성 멘트를 날렸는데 이 내용 좀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진실을 위해 싸우시는 시민이 신변의 불안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민을 신변의 위험으로부터 지켜드리는 일은 경찰의 기초적인 임무에 속한다는 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한 증인인 사람을 경찰이 9시간이 넘도록 전혀 긴급 호출에 대해서 반응을 하지 않고 방치를 했다는 것은 장자연 사건과 또 윤주호 씨 신변을 이어가는 세력과 유착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게 저희들 판단입니다. 그래서 경찰서장을 비롯해서 신변 보호 조치와 관련된 모든 책임자들은 즉각 물러나야 됩니다. 다음 내용도 한번 보겠습니다. 로이킴, 하재근 평론가, 로이킴이 정준영 씨 사건 터졌을 때 계속 언급이 됐다가 이제는 어느 정도 뭐가 좀 확인이 됐나 봐요. 네, 이 로이킴 씨가 정준영 씨의 절친이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좀 의심을 했었고 처음에 그 8인 대화방이 문제가 됐었잖아요. 8명 참여한. 그 대화방 안에 김모 씨라고 누군가가 나와가지고 김모 씨가 로이킴 아니냐 많은 사람들이 의혹을 제기했었는데 근데 문제는 8인 대화방에 뮤지션이 3명이라고 그랬는데 3명 다 밝혀졌잖아요. 승리, 정진영, 최종은. 추가 뮤지션이 있을 수가 없는데 그 김모 씨가 로이킴이 아닌 거 아니냐. 그래서 이게 의혹이 잦아들었다가 지금 경찰이 이번에 확인한 것이 8인 대화방 말고 7인 대화방이 또 있다. 7명이 참여한. 거기에 정준영, 최종훈, 로이킴 씨 등이 참여했다. 그래서 로이킴 씨도 조만간 조사를 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임방울 변호사님, 뭐 지금 상황에서 그 방에 있었다는 것만으로 죄가 되지는 않고 뭐 추가적으로 뭐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참고인으로 우선 조사를 받겠다. 이제 소환이 예정되어 있는 것 같고요. 조사 예정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조사를 받다가 우선 그 단톡방에 들어가서 설사 어떤 그런 불법적인 영상이나 사진이 올라왔다 하더라도 그걸 본인이 단순히
보기만 한 것만으로는 지금 현행법상 처벌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경찰이 거기에 대해서 이걸 보고 다른 데에 날랐는지 유포를 했는지 그렇죠. 아니면 로이킴 씨 본인도 스스로 뭘 올렸는지 불법적인 영상을 올렸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우선은 지금 그 단체 대화방의 참여자인 것으로만 우선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참고인으로만 조사가 우선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하재근 표현님 강인 씨도 무슨 뭐 입장을 발표했네요. 슈퍼주니어 member 강인 씨도 그 정준영 씨하고 어떤 대화방에서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강인 씨가 소속사를 통해서 입장을 밝혔는데 그 대화방이 불법적인 일을 했던 대화방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출연자 대화방이었다. 특정 과거 예능 프로그램을 같이 했기 때문에 출연자 대화방이었고 나는 그 안에서 불법 촬영물을 촬영하거나 유포한 적도 없고 과거 출연할 때만 잠시 존재했다가 사라진 대화방이다. 그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은 로이킴 같은 경우는 미국에 있다고 하니까 들어오면은 조사를 받는 거고 미국에 있다고 하니까 들어오면 이제 조사를 없고. 받게 될 것이고 지금 네티즌들이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 강인 씨는 바로 이렇게 의혹이 나오자마자 해명이 나왔는데 로이킴 씨는 왜 해명이 늦는 거냐? 혹시 뭔가 좀 떳떳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냐라고 하면서 로이킴 씨에 대해서 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거고 로이킴 씨도 조만간 아마 입장을 발표할 것 같고 이 외에도 뮤지션이 아마 한 2명 정도가 더 있는 것 같고 지금 경찰 발표에 따르면 모델도 있다고 해서 그러면 아직 발표가 되지 않은 추가 연예인은 누구냐 이것도 지금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거네요. 승진 씨 관련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현정 의원 대포 통장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포 통장이라는 것은 본인의 명의가 아니라 어떤 다른 사람의 명의를 통해서 이제 그 통장을 개설을 하고 예를 들어서 지금 승리 씨가 이제 몽키 뮤지엄이라고 하는 클럽을 운영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몽키 뮤지엄이라는 게 이제 일반 음식점으로 등록이 돼 있었거든요. 그렇죠. 유흥 음식점이 아니고. 그러면 거기에 수익금을 수천만 원 정도를 이제 횡령을 했다라고 지금 이제 밝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다른 사람의 통장을 통해서 실제로 돈을 어떤 받은 것이 아닌가. 그리고 또 승리 씨가 보면 본인의 그 생일 잔치를 뭐 필리핀에서 거의 뭐 5, 6억 들여서 굉장히 거창하게 했지 않습니까? 그럼 그 금액을 어디서 충당했을까? 그게 결국 이제 이런 횡령된 금액을 통해서 했지 않는가? 지금 승리 씨 같은 경우는 성매매 혐의, 또 마약 혐의, 횡령 뭐 등등 이런 걸로 일단 지금 현재까지는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호영 변호사님, 경찰이 판례 검토까지 마쳤다고 하면 어느 정도 자신감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승리 씨가 그 공동 운영했던 그 몽키 뮤지엄 그 술집의 운영비를 개인적으로 썼다라는 게 이제 업무상 횡령이 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미 입건해서 지금 조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건 번호가 부여됐고 이 부분에 업무상 횡령과 관련해서는 승리 씨가 현재 피의자 신분이다. 그래서 좀 수사를 좀 자신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